저희가 성능 향상 가이드에서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즉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개발자나 공통 담당자에 의해서 성능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했고, 세 번째는 마이 플랫폼이나 넥사프로 플랫폼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메모리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메모리 부분이 왜 넥사프로 플랫폼에서 이슈가 됐느냐? 기존 마이 플랫폼과 엑스 플랫폼은 모든 소스를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 엔진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넥사프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환경 자체가 물론 NRU 환경이라고 하는 전용 브라우저도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WRE, HTML5 형태로 실행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웹브라우저가 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즉 코딩할 때 신경을 이제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공통 영역, 환경 영역, 메모리 영역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영역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이미 현재 고객지원센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문서가 성능 향상 가이드라고 해서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찾지를 못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안내를 잠깐 드리면 support.tubisoft.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큐멘테이션에 넥사크로 플랫폼 14가 있어요. 14 메뉴에 성능 향상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14나 17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능 향상 가이드는 이 14를 보셔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문서에 좀 더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JS 머지 컴프레스, 방금 권정환님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제너레이트 했을 때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주석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원본 소스가 자바스크립트로 바뀝니다. 자, 한번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EDU 마스터 17.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연 상태에서 제너레이트의 리제너레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스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자, 원본 소스가 자바스크립트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툴스의 옵션에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제너레이트 패스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가게 되면 원본 소스가 아닌 제너레이트 된 소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넥사크로 17 LIB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는 컴프 넥사크로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JS 파일들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메모장을 이용해서 해당 소스를 열어보겠습니다. 해당 소스를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소스가 눈에 보이죠. 즉, 이 소스는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폴더 안에 아웃풋에 여기에 여기 파일들,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들도 다 이렇게 소스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스는 웹브라우저에서 호출했을 때 일반 사용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스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에서 이 소스를 가져다 쓰실 수도 있어요. 또는 소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 단계에 들어갈 때 또는 통합 테스트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JS 머지라고 하는 파일을 과정을 먼저 해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넥사크로 17 LIB에는 상당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즉 실행을 할 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할 때는 이 파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다운로드를 해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JS 파일을 JSON 파일 형태로 파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컴프에는 상당히 많은 JS가 있죠. 이번에 제가 JS 머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파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상단에서 패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킹, 넥스트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디플로이 옵션에 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JSON 파일을 머지하겠다. 이렇게 옵션을 해줍니다. 두 개 적어주고요. 그리고 컴파일은 뭐냐면 이거는 NRE 환경만 돼요. NRE 환경을 바이너리 소스 코드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는데 HTML5 형태는 이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NRE 환경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OK를 합니다. OK를 하고 패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현재 이 부분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운영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 단계나 테스트를 진행할 때 반드시 이 과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윈도우 폴더가 만들어지고 또는 이렇게 HTML5 웹, HTML5 형태로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넥사코 17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에 컴포넌트에 이 안에 컴프라고 하는 폴더들이 있었는데 싹 없어졌죠. 서브 폴더 JS가 없어졌고요. 하나의 JS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오리지널 파일이고요. 현재 보여주는 게 JS 머지가 된 파일입니다. 즉, 컴포넌트 안에는 서브 폴더들이 있었어요. 컴프 안에 다양한 JS들의 파일이 있었는데 머지를 하게 되면 하나의 JSON 파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JSON 파일이 이 서브 폴더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JS 파일 하나로 떨궈줍니다. 즉, 여러 개의 파일들이 하나의 JSON 파일로 떨어진 게 JS 머지예요. 자, 여기서 소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소스를 열어보게 되면 하나로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던 파일들이 이 JSON 파일 하나에 쭉 이게 머지가 된 겁니다. 여러 개의 JS가 하나의 JS 파일로 머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소스를 반드시 머지를 해줘야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는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제너레이트 된 주석 처리를 뺄 수 있습니까? 문의를 주셨는데 한 가지 옵션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디플로이에 패킹을 할 때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옵션에 디플로이의 컴프레스에 보게 되면 컴프레스 JS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기 remove 화이트 스페이스, remove 커맨드 주석 처리를 지워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드 최적화, 이게 난독화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무조건 이 세 가지 속성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OK를 한 상태에서 패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넥사크로는 원본 소스와 제너레이트 된 소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그거는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석대로 하시고 지금에서 옵션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폴더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자, 단독화된 거 보이시죠? 아까는 자바스크립트가 일렬로 쭉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화이트 스페이스나 주석 처리가 다 생략된 파일들을 함수들을 일렬로 쭉 보여줍니다. 이게 난독화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합 테스트 할 때 반드시 머지 기능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소스 컴파일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머지 기능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희가 JS 파일이 JS 파일로 하나로 떨궈졌지 않습니까? 떨궈지는 기준은 뭐냐면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여기 모듈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듈수에 있는 파일로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이 파일을 하나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7개 다운로드 받는 걸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서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속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또 머지를 합니다.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린 프로젝트에 보시게 되면 샘플에 edu 마스터도 있지만 넥사크로 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서 타입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오브젝트 쪽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제너레이트를 했을 때 파일이 하나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6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빠르겠죠. 즉 HTTP 리퀘스트 요청이 6번 일어날 걸 한 번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많이 안 하세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사이트의 소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진짜 제너레이트 그 JS 파일이 머지가 돼 있고 또는 컴프레스가 돼 있는지 난독화가 돼 있는지 보시고요. 안 돼 있으면 그것만 하시더라도 그 로딩 속도가 월등히 빨라집니다. 딱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1번부터 3번, 4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머지를 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파일을 받는 것보다 이거 받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것도 방금 제가 하나로 떨구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디플로이 할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원본으로 돌릴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원본 파일이 JS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제너레이트나 제너레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자동으로 디플로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 원본 소스를 형상관리에 딱 반영해 주게 되면 그 형상관리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꺼번에 제너레이트 해 가지고 웹서버로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에요. 자, 디플로이 하는 방법을 배치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nexacro generate.exe와 nexacro compress.exe라고 하는 파일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은 윈도우용입니다. 윈도우용. 자, 그럼 가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유닉스용 제너레이트 파일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안 되는지 사유를 주소하면 저희가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와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도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닉스나 리눅스용 제너레이터가 왜 안 되는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제품만 쓸 수도 있지만 저희 제품이 아니라 외부 모듈들을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 모듈들이 보통 액티브엑스로 많이 제공을 하는데 그 액티브엑스는 윈도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닉스로는 돌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머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스타트 여기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 들어가게 되면 왼쪽이 모듈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오른쪽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개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운영할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라이브러리들은 가능하면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JSON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에도 다양한 JS 파일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지워주는 게 그나마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S 파일도 불필요한 건 빼라 라는 내용이 이겁니다. 최적화. 자, 그리고요, 이거는 하나의 꼼수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건 화면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자, 이 페이지를 접속을 할 때 지금 이 기술 지원 사이트가 넥사프로 플랫폼이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엔터를 치는 순간 내부적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화면. 자, 잘 보세요. 딱 치면 화면이 하얗게 보였다가 화면이 딱 보여집니다. 화면이 하얗게 보일 때 로딩 되기 직전에 로딩 중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사용자들은 시각적으로 좀 체감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웨이팅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면,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터 치고 쭉 있으면 동그라미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요거 이런 거 로딩. 이거를 처음부터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옵션은 뭐냐면, 자, 저희가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떨궈집니다. 자, 이 소스를 잘 보시게 되면 이 파일은 로딩이 될 때 넥사프로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다 인클루드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로딩할 때 디퍼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디퍼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넣지 않아요. 디폴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JS 파일이 로딩이 될 때 로딩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저 디퍼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도 로딩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자, 저 디퍼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즉 HTML이 로딩되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실행 방법이에요. 아까 index.html 파일에 이렇게 include된 스크립트가 있을 때 이걸 만나게 되면 HTML을 파싱하다가 여기서부터 쭉 파싱하다가 여기서 딱 만나게 되면 내부적으로 락이 걸립니다. 브라우저가 락이 걸리고요. 뭘 하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다 한 다음에 밑에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락이 발생하고 다운로드 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동작하느냐면 HTML이 쭉 파싱합니다. 파싱하는데 인클루드 된 파일이 있다. 얘를 만났다 그러면 앞에 같은 경우에 락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락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락이 걸리지 않습니다. 따로 이 백단에서 이 JS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다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위에는 바로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나머지 HTML 파일을 쭉 파싱을 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스크립트 패치하는 부분이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쉽지만 이 디퍼라고 하는 옵션은 i10부터 됩니다. i10. 넥사프로 플랫폼은 i8부터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 사양을 여러분들이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쓰려면 i브라우저 최소 사양은 10 이상 쓰도록 표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표준 정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 좀 더 빨리 로딩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요즘 브라우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브라우저는 메모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i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i브라우저는 메모리가 1.5기가가 되면 딱 멈춥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멈춰요. 여러분 PC 사양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양이 좋아도 브라우저에가 쓰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기가가 되면 멈춥니다. 그래서 화면을 열 때도 이제는 화면 개수 제한을 주셔야 돼요. 무조건 여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개만 열겠다. 또는 10개만 열겠다. 그런 식으로 기능 제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 한계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개수에 대해서 오픈하는 개수를 줘야 된다라는 걸 적어놨고요. 자, 로딩 페이지를 단순화. 이건 당연한 거죠. 로딩해야 될 내용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로딩 페이지는 최대한 단순화해야 된다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트레이스 메시지를 안 찍으면 이 부분이라도 로딩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퍼포먼스의 트레이스 로그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 퍼포먼스의 트레이스 로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개발자가 코딩에서 로고를 찍었기 때문에 이 로직이 타서 아웃풋장에 찍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로고를 찍는 것도 내부 엔진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그라고 하는 건 개발자가 디버깅을 할 때 쓰는데 디버깅이 끝나면 얘를 지워주는 게 당연하지만 안 지워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스를 일괄적으로 찾아서 지워줄 수도 있지만 우회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즉 로그 찍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스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를 찍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해 놨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함수를 살려놓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로딩되는 시점에 이 함수를 다시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실행되는 함수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엔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한번 다시 트레이스 로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그를 찍었을 때 메시지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아웃풋 창에 로그가 안 찍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서 주적 처리해 주기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한 방에 딱 소스 오버라이팅, 엔진 소스를 딱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로그 찍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은 하나하나의 이러한 시간들을 조각 모음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로그를 강제로 엔진에서 찍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게 되면 원래처럼 동작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 최적화입니다. 저희 넥사크로 플랫폼은 일단 i8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고도화 차원에서 이렇게 변환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예쁘게 만들고 싶어서 많은 디자인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라우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디자인한 내용을 다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렌더링 기능을 처리해야 되는데 브라우저 기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에요. 패딩 기능입니다. 또는 라운드 기능이에요. 그리드를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중간에 패딩도 넣고 라운드 기능도 이렇게 라운드 기능도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성능의 스타일을 입힐 때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최소한의 스타일만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공통함수입니다. 공통함수 include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법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폼 언더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쪽에 폼 언더바 스크립트 1, 폼 언더바 스크립트 2, 폼 언더바 스크립트 3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은 가장 기초적인 코딩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다 보면 모든 내용을 다 기술을 할 거예요. 자, 기술을 하다가 반복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트림 처리한다든지 또는 널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모든 함수들을 하나의 폼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쓰는 원초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화면을 만들게 되면 다른 include 파일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를 기능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하신 분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런 함수들을 하나의 파일로 뺄 겁니다. 빼서 두 번째 방법 파일로 빼서 상단에 lib라고 하는 여기 lib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빼놓은 파일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러한 파일들을 불러다 쓰는 방법, include해서 쓰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마이 플랫폼이나 X 플랫폼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또는 넥사프로 플랫폼 14까지 적용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즉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빼가지고 라이브러리로 해놓고 이 라이브러리를 필요한 곳에서 include 해서 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쓰셨을 거예요. 넥사크로 플랫폼을 개발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썼을 건데, 자, 이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폼 언더바 스크립트 2라고 하는 화면을 만들었는데 2도 있을 수 있고 3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화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폼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 include 된 파일을 열 거예요. 그죠? 포함해서 시킬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요 화면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메뉴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다양한 그리드 기능에서도 include 파일이 필요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으로 코딩을 했겠죠. 자, 두 번째 화면을 열 겁니다. 두 번째 화면을 열었는데 이 화면에서도 include 된 파일이 필요해서 이렇게 include를 하겠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중첩해서 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올라왔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는 두 개가 올라온 거죠. 그지요? 자, 그래서 넥사크로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낭비되는 메모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폼 언더바 3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include를 하지 않았어요. include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함수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처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기 타입 데피니션에 오브젝트라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edu.lib.json 즉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만든 JS 파일들을 이렇게 스크립트 폴더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즉 JSON 파일로 묶어서 여기다 등록해 주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로딩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올립니다. 올리고 넥사크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include 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메모리에 올라올 필요가 여러 번 중첩해서 올라왔던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include해서 쓰기보단 엔진에다가 올려서 쓰는 방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1번, 2번, 3번. 자, 이렇게 해서 include 파일을 이제 앞으로는 쓰시면 안 되고요. 꼭 안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쪽에서 쓰시면 되는데 공통으로 쓰는 JS에 대해서는 엔진 라이브러리에다 올려서 쓰는 게 메모리를 여러 번 올리는 효과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공통 코드를 구현할 때는 폼 사용해서 폼의 온로드 이벤트에서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 이때 1대1보다는 1대-n으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공통 코드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폼이 로딩되는 시점에 비동기 통신을 하시면 안 된다. edu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edu live.json 파일은 직접 작성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빼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lib로 뺐던 것들이 있죠. 이렇게 파일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요 파일들을 빼가지고 엔진에다 넣는 거예요. 넣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JSON 파일을 하나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JSON 파일 안에는 이렇게 JS 파일 묶음의 폴더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만든 걸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 넣을 때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뭐냐면 자 그냥 만들었을 때 그냥 lib로 쓸 때는 this.function equal function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edu libr를 뺄 때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this. 했던 거를 상단에다가 pform이라고 하는 걸 프로토타입을 하나 정리를 해놓고 this.이 아니라 pform.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엔진 라이브러리에 올려서 쓰는 것과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드는 JS 파일을 라이브러리에 올려서 쓸 수가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올릴 때는 지금 보여지는 이 타입에서 this를 이렇게 상단에 pform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this 대신 pform으로만 해놓고 쓰시면 되고 오브젝트 쪽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별도의 정의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통신 방식에는 비동기 방식이 있고 동기 방식이 있어요. 반드시 비동기 방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 아이폰,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모바일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 만들 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태워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바일 아이폰에선 여러분들이 동기 통신으로 짜놔도 비동기로 동작을 합니다. 즉 이제는 동기 통신은 없다 생각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비동기 방식으로 짜야 된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설계를 하실 때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만들 때, 자, 첫 번째 왼쪽처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화면을 만들 때 하나의 스텝, 투 스텝, 세 개 스텝을 입력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왼쪽처럼 화면을 설계하게 되면 이 폼이 로딩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컴포넌트가 다 올라와야 폼이 로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딩 하는데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초, 얘도 1초, 1초. 그러면 몇 초가 걸려요? 3초가 걸리죠. 그런데 자 여기 입력을 할 때 스텝 1번을 입력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버튼을 눌러야 스텝 2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경우라고 하면 굳이 스텝 2하고 3는 처음부터 보여줄 필요가 없죠. 즉 첫 번째 화면만 보여주고 이 화면이 끝나고 다른 펼치기 기능을 통하면 이때 값을 가져오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1초만 걸리겠죠. 나머지 1초, 2초 걸렸던 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면 좀 더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은요, 사이트에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을 해 보셨더니 이게 3초 걸렸던 거 1초가 걸리니까 훨씬 빠르겠죠. 사용자분들도 좋아했고 개발자분들도 만족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가 로딩이 되고 나머지 페이지도 로딩이 돼야 되겠죠. 어딘가는 로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폼이 로딩이 될 때 타이머로 빼는 거예요. 타이머로 빼서
타이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부적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이머에서 나머지 페이지를 인클루드 시켜주게 되면 백단에서 나머지 폼들을 로딩을 시켜줍니다. 즉 시각적으로는 체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내부 엔진 단에서 보니까 처음에 이 페이지만 로딩되는 것만 시간이 보일 뿐 나머지 페이지들은 백단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로딩 시간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자, 프리로드.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샘플을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IV와 탭 컴포넌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DIV 컴포넌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컴포넌트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DIV의 특징이죠. 자, 이 안에다가 계속 컴포넌트를 그리게 되면 로딩이 됩니다. 즉 화면을 DIV 안에 직접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그리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디비전을 그리고 디비전 속성 중에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URL 속성을 찾아보게 되면 클릭했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화면 소스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페이지가 딱 올라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개의 화면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회 조건이 다 똑같아요. 보통 화면을 만들 때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상단에는 조회 조건이 나오고 밑에가 바디 영역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즉, 이 부분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방법으로 개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10개의 화면을 만들 때 10번의 DIV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도 계속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 개발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의 조회 조건 페이지만 잘 만들어 놓고 필요한 화면에서 이 파일만 DIV를 그리고 include해서 쓰면 이 조회 조건에 대한 코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으로 코딩을 해야 될까요? 2번 방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까요? 자, 무조건 2번으로 해야 되겠죠. 예, 2번으로 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제 DIV 쓸 때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직접 그리는 방법과 디비전 그리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용이합니다. 코딩 양도 줄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탭 컴포넌트예요. 탭을 클릭해서 그립니다. 탭도 DIV와 똑같이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할 수 있고요. 탭 2로 이동해서 넥스트로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DIV처럼. 자, 또 하나 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탭도 밑에 탭을 선택하게 되면 URL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클릭을 통해서 다른 페이지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러한 방법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탭 컴포넌트를 쓴다라는 건 그만큼 표현해야 될 컴포넌트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폼이 있는 화면이 로딩할 때 사용자들이 유난히 이 페이지는 느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 코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만들어놨으니까 많지가 않은데 탭은 보통 2개 이상, 3개 이상, 많게는 5개 이상씩 탭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죠. 즉 그만큼 컴포넌트가 많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폼이 로딩이 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가 올라와야 끝나요. 그래야 로딩이 성공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탭 1과 탭 2가 있죠.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의 컴포넌트만 올라오면 로딩이 끝났다고 봅니다. 즉, 탭 2, 탭 3, 탭 4, 탭 5가 있어도 2, 3, 4, 5는 로딩이 되지 않아도 이 페이지는 로딩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월등히 빠르겠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인클루드 방법으로. 자, 이것도 성능 향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자, 만약에 탭 페이지 1에서 탭 페이지 2에 있는 어떠한 컴포넌트를 참조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폼이 로딩이 될 때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만 로딩이 되고 탭 2나 탭 3은 아직 로딩이 안 된 거죠.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언디파인 오류가 떨어집니다. 언디파인 오류가 떨어져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탭 페이지 속성 중에 프리로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true로 딱 바꾸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폼이 로딩이 될 때 탭 1, 탭 2, 탭 3, 탭 4에 있는 모든 URL이 로딩이 돼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방법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로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프리로드를 true를 해버리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로드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프리로드는 false로 해놓으시고요. undefined 오류 떨어지는 건 로직으로 푸셔야 돼요. undefined을 참조하지 않게 로직으로 풀고 이 옵션으로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undefined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지만 다시 또 로딩 속도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가 이 프리로드예요. 프리로드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면 undefined 해결되지 않는 건 로직으로 푼다 정도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요. div에는 async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async. 자, async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로딩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로딩 순서. 자, 퍼포먼스의 div의 async라고 하는 소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퍼포먼스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async의 div의 async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보시면 실행을 해볼게요. 로그 찍히는 걸 한번 보세요. sync true로 하고 set URL. 자, 그러면 로그에 main div sub 스크립트가 찍혔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sync false하고 set URL. 자, 그러면 div와 main 로딩 순서가 달라졌죠.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자, 속성을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이 폼의 로딩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async라고 하는 div의 async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하고 폼을 로딩합니다. 그러면 메인이 찍히고 div가 찍혔어요. 그런데 다시 async를 false로 하고 set URL을 딱 누르면 이제는 div가 로딩이 되고 main이 로딩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div 속성에는 async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요 속성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요 속성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요. 스크립트에서 set underbar url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용해 가지고 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로만 바꿔야 돼요. 속성으로 바꾸면 안 돼요. 스크립트로 바꾸면 얘가 먼저 로딩이 되면 로딩이 끝났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요. 또는 true를 주게 되면 메인이 먼저 올라오고 div가 올라오지 않아도 로딩 시간이 끝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찍히는 게 뭐냐면 메인이 먼저 찍히는 거는 이 폼이 로딩이 됐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메인이 먼저 찍혔죠. 여기에 URL이라고 하니 메인이 찍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기서 로직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즉
이 폼만 로딩이 돼 있어도 다음 로직을 실행할 수 있는 게 요 방법이에요. 여기 어싱크를 true로 주는 거. 어싱크를 true로 주고 URL을 바꿔주는 게 훨씬 로딩 시간이 빠릅니다. 어싱크를 true로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폼이 다 로딩이 된 다음에 다음 로직을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싱크 속성만 가지고도 성능을 더 빨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을 제가 드렸으니까 로딩되는 순서가 메인이 먼저냐 div가 먼저냐 또는 div가 올라오고 메인이 나중에 오느냐 그 순서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set 언더바라고 시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속성이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가 직접 넣을 수도 있죠. URL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동작하지 않아요. 어싱크라고 하는 속성은 스크립트로 세팅을 해야만 정상 동작을 합니다. 아셨죠?